고속열차를 이용하다 보면 일부 열차는 정차역이 적지만 대부분의 열차는 정차역이 많아 서울과 부산 혹은 서울과 목포를 오가는데 소요시간이 생각보다 더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처음 계획과 다르게 추가된 기차역들은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경부고속철도의 초기 계획에서 정차역은 서울, 천안, 대전, 대구, 경주와 부산 이렇게 6개의 역에만 정거장을 두는 계획이었습니다. 1992년 당시의 계획에서는 서울과 대전, 대구는 지하에 정거장을 만들고 나머지 정거장은 고가에 정거장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부를 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던 경부고속철도는 예상보다 사업비가 더 들 것이 우려되었는데 지하에 정거장을 만들어 했던 서울과 대전, 대구역 역시 모두 지상에 정거장을 만들고 서울역 외에 고속철도 출발역으로 남서울역, 지금의 광명역이 추가되는 등의 노선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부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고 노선이 조정되면서 1990년 원래대로였으면 서울과 부산을 1시간 40분에 운행하려는 계획에서 1993년 계획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2시간 4분에 운행하려는 계획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기차역이나 전철역이 들어서게 되면 역 추가를 요구하거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곳곳에서 많은데 이런 요구는 경부고속철도가 추진되는 1990년대에서도 곳곳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요구를 받아들여 중간역 설치가 확정된 사례도 있는 반면 무산되었거나 다르게 추진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선상에는 총 6곳에서 추가 정차 요구가 있었고 이 중 4곳의 요구가 수용되어 원래 7개의 역에서 11개의 역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우선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가 고양시에 정해졌고 킨텍스 유치와 일산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고양시가 KTX 역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속철도 출발역을 행신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행신역에 고속철도 이용을 위한 승강장을 만드는 것으로 확정되어 일부 열차가 행신역에서 출발하도록 정해지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행신역은 여기 위치한 고양시의 인구가 상당히 많고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갈 필요 없이 바로 KTX를 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객도 꾸준히 늘어났고 최근에는 역도 새롭게 재정비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신역의 사례와는 달리 다음부터 소개할 역들은 서울에서 부산 사이에 중간 정차역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요구들입니다. 우선 기존 7개의 역 외에 추가로 중간 정차역 설치가 확정된 첫 번째 사례로는 충청북도에 오송역이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 초반의 고속철도 계획은 청주권에 역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청주로 향하는 별도의 지선을 놓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추후 바뀌어 오송에 경부고속철도역을 설치하되 청주권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는 시기에 역을 세우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처음 개통했을 때에는 오송역은 없었으나 결국 2단계 개통이 되는 2010년에 역이 추가된 것입니다. 김천 지역에서는 처음에는 경부고속철도가 김천 시내를 지상으로 지나게 되자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김천시의 고속철도 역 추가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울산광역시의 KTX 정차역 요구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입장은 경주에 역을 하나만 세워서 인접한 포항과 울산에서도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중간역은 4개 이하여야 경제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울산의 역 설치를 받아들이면 다른 지역의 건설 요구도 잇따르게 되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대신 울산광역시에서는 경주의 고속철도역을 울산에서도 이용하기 쉬운 내남면 덕천리를 요구했으나 경주시의 고속철도역은 지금의 위치인 화천리로 정해집니다. 이후에도 울산광역시의 KTX 추가역 정차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고 2003년 울산광역시에서도 추가 정차역 설치가 확정됩니다. 울산역이 울산 시내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것은 이렇게 처음에는 계획이 없다가 경부고속철도가 놓이는 경로상에 추가로 역 설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앞서 소개한 오송역과 김천구미역의 설치도 확정되어 경부고속철도의 역은 행신역을 포함하여 총 11개로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이 당시에 역 설치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명역과 천안 아산역 사이 가칭 경기남부역을 설치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경기도 평택시에 경기 남부역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2003년 경부고속철도 추가역 설치 확정 때 경기 남부권의 추가역 설치는 무산되면서 이 지역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후에도 화성시에서는 매송면 부근을, 평택시에서는 수도권 고속철도 동탄역에서 천안 아산역 사이에 지제역 설치를 요구하는 등 경기 남부 지역의 고속철도역 추가 요구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결국 평택시에서는 SRT 지제역 설치가 확정되어 개통하였고 화성시에서는 동탄역에 이어서 경부 고속선상은 아니지만 인천발 KTX 개통과 함께 어천역에 KTX가 정차할 예정이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2010년 11월부터 대전역까지 기존선을 경유하는 수원경유 KTX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어서 경부선과 수도권 고속선 사이 연결선을 놓아 KTX 운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수원발 KTX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1990년대 초반 경부고속철도 계획에서는 부산에는 2개의 고속철도역을 두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비용 문제로 인하여 부산역 하나만 정차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역 외에 부전역에도 고속철도를 정차해달라는 요구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하 깊숙한 곳으로 고속철도가 지나기 때문에 역 설치 시 사업비가 많이 들고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처음에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바뀌어 추후에 부전역에 KTX를 정차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남고속철도에서 추가된 기차역으로는 공주역과 정읍역이 있습니다. 사실 초기 호남고속철도 계획 당시 천안에서 분기하고 공주역은 신관동 혹은 월송동 부근에 기차역을 놓을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가 오송역 분기로 확정되면서 공주시는 역 설치 자체가 불투명해진 곳이었습니다. 2006년 호남고속철도를 오송과 익산, 광주 송정에만 세울 경우 경부고속철도 역간거리에 비해 2배 정도에 달해 중간에 추가 정차역을 신설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오송과 익산 그리고 익산과 광주 송정역 사이 중간 지점에 각각 공주역과 정읍역이 추가되어 정차역이 2곳 늘어난 것입니다. 정읍역과는 달리 공주역은 공주 시내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져 이용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추가된 수많은 중간 정차역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최대한 정차역을 줄여 장거리를 오가는데 소요시간을 줄이겠다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하나 둘 이런저런 이유로 정차역이 신설되어 지금의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설된 기차역 중에는 몇몇 역들을 제외하고는 이용객도 상당하고 생각보다 이용객이 많아 역 대합실을 추가로 확장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활성화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KTX가 정거장을 하나 더 정차할 때마다 늘어나는 시간은 약 7분 정도로 중간역이 많아지고 정차해야 하는 역들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소요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정차역이 많아져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고속철도 운행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